국민의힘 소속 최선의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소위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21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례법상 대주주로 참여 가능한 산업자본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금융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특례법이 제정되더라도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안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에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교섭단체 상당의 합의 결속으로 처리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소위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정의당과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정성인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권호인 팀장 오세영 간사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소장, 김은정 팀장, 이주우 간사님 참석하셨고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정만 변호사 참석하셨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등의 의 상임대표, 김자, 득자, 읍자입니다. 네, 상임대표님. 그리고 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범 부위원장, 유수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꼼꼼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소통의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인 기자회견밖에 이렇게 문제 제기할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각 단체의 입장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첫 번째는 바로 안전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 소비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은선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혁신, 일자리 창출, 소비자 편익 증가를 위해서 은선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제외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8조가 넘는 카카오의 자산 규모가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ICT 기업은 예외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예외로 하는 ICT 기업이 통계청 산업분류 중 표준분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수분류에 의한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충분한 규제장치 마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특례법을 8월 말까지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을 위해서 은선분리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실상 대주주인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특례법 통과로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성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주주 적격 심사마저 완화하겠다. 자회사는 예외로 하자. 벌금형은 예외로 하자 하면서 다시 예외 조항들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회사까지 적격성 심사를 했지만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 2012년 되팔아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남긴 소위 먹튀의 대명사인 론스타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 그러면 어떤 예외 조항을 졸속으로 만들어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개적인 기자회견,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설명 자료 A4 한 장 보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그런 의원은 아예 제껴놓고 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규제 혁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고, 정의당에서도 규제 혁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규제 혁신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공론화 과정은 생략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 여당을 만들어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간 국민들과 함께 주장했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 방안,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됐다고 박근혜 정부와 과거 여당인 한국당이 밀어붙였던 정책들을 포장지만 바꿔서 똑같이 밀어붙이게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규제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차분히 하나부터 10까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합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묻고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때도 정말 문제가 없다면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불통과 밀어붙이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후에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참여한 단체 여러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로따로 소개는 안 드리고요. 전성인 교수님, 그리고 권호인 정책팀장님, 김경률 회계사, 박정만 변호사, 김득희 상임대표, 그리고 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는 유주선 사무총장님 차례로 이렇게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분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안 제정에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논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카카오의 자회사이고 7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었고 9월 1일자로 합병이 실시될 예정인 카카오 M, 그 전지는 이제 로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죠. 그 회사가 2016년 10월 9일에 벌금 1억 원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 원에 처해졌습니다. 현재 이 사실을 두고 이것이 대주적격성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몇 가지 논거를 들어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도 초과 보유주주, 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동일인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를 포함하는 동일인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카카오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카카오M의 전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것은 카카오M의 행동이 아니라 그 종업원이었던 사람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카카오는 양벌 규정 존재로 인해서 끌려 들어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양벌 규정으로 끌려 들어가서 형사 책임을 받는 경우에 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그 형사 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가 대주주에서 주식을 소유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이 산업자본으로서 은행을 불법적이지만 소유했던 론스타의 대주 적격성 심사 사례를 보면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시민단체가 그때 심사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의 실무자와 금감원 심의관이 대화를 나누었던 문답서 사본을 공개할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에 사전에 알았고 벌금형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승인이 거부되었을 것이다 라는 명문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감독원의 그 실무자는 이 조항을 가지고 사후에 적격성을 부인하려는 시도도 했다는 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적격성 심사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억울하게 끌려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로 그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우선 그 종업원이라는 분은 대표이사였고요. 대표이사 실무자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로엔엔터테인먼트 회사 자체도 실제로 그런 부당 담합 행위를 실행하여 상품을 판매했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에 따라서 처벌도 받은 거죠. 물론 그 대표이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회사 자체의 불법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벌금형도 1억 원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 이유 없고요. 세 번째로 합병에 의해서 형사 책임이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업 대주주 적격성의 심사에서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대주주로서 적합한 것인가 라는 사회적 경제적 평판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형사 책임을 추가로 묻기 위해서 기소를 한다거나 벌금을 추가로 징수한다거나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합병을 하건 안 하건 과거에 불법적인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그 사회적 평판의 흠결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카카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카카오의 대주 적격성은 심사에 들어가면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현재 카카오은행에서는 카카오가 제2대 주주로서 10% 이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례법을 제정하고 카카오가 가진 코럽션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어서 카카오가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카카오는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는 카카오M을 매각해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확보한 은행 주식을 10% 초과분을 모두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어느 경우건 지금 가까스로 정착해 가고 있는 카카오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정당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현재 어렵게 정착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마저도 오히려 폭력법의 제정이 그것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폭력법 제정이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대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2시에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여 통과를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3개 법안 모두 문제이지만 가장 우려되는 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입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은산분리가 마치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우리 시민사회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떳떳했다면 공청회나 토론회들을 통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도 거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는 정부와 여당은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섭단체 정장들과 야합까지 하여 조속적으로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도 언급했지만 카카오 같은 산업자본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마치 K뱅크, 카카오뱅크 등의 산업자본에게 맞춤형으로 법안까지 만들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주장들은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 고용 창출, 핀테크 산업의 발전 등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에 따라서도 그 연행업 자체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매년 수천 명씩 고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금리 대출보다는 고금리 신용대출에 두 은행이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산업과의 연관관계는 어떠한 관계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급증으로 정부가 총량적인 대출을 조절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모순되는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 효과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주력하고 있는지 저희 시민사회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결국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우리는 중요한 재벌과 대기업 규제 완화 또는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라는 의혹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장께서 진정 국민경제, 국가경제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즉각 법안 통과 시도를 중단하고 오히려 혁신성장을 위한다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입법활동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변미생경제위원회 박종환 변호사입니다. 은산분리 완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3가지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 관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시급하게 추진되는 은산분리 완화는 졸속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대기업인 K뱅크, 카카오뱅크에게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가 마련되면 허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귀결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엊그제 발표되었는데 가계부채 규모가 1493조 즉 1500억 원 규모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천국 만들 일이 있습니까? 정부 여당은 잘못된 해법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문제 때문입니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소비와 생산으로 이어져서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득이 소비가 아니라 금융권 이자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니 생산과 고용이 증대될 수가 없지요. 실제로 금융회사들이 사상 초유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 은행 활성화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계속 거듭하겠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고 마치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하수구 뚫을 생각은 안 하고 수도꼭지를 넓히겠다, 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추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고 특혜로 기결되면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융정연의 김득이라고 합니다. 참 참담함을 금할 게 없는 게 인터넷 전문은행이 8월 달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거덜날 이유도 없는데 시민사회단체와 최선원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 광행한다는 이 자체가 저희들은 의문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 여기고 그들은 입장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장을 바뀐 데 대해서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34%냐 25%냐 이 룰만 어떻게 만들고 보완하겠다는 입만 하고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만들어진다 한들 과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편의성이 제기되겠느냐라는 점은 민주당 이하경 의원께서 스스로 지적한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가계부채를 증가하는 구조원을 만들었던 두 은행의 경험을 봤을 때 오히려 가계부채만 증가할 것이라는 반성문도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춰본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게 저희들은 네이버은행, 삼성전자은행 아니면 기존에 인가를 받았던 은행에 대한 부실함을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결국은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되풀이 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도 하기 전에 정착도 하기 전에 오히려 흔들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게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구합니다. 2년 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는 되고 안 되고 문재인은 된다. 이 이야기에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고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오늘 법안 논의는 중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유주선입니다. 먼저 최선 의원님의 홀로 지속되고 있는 이 싸움이 오늘 아마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이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먼저 이 점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금융노조에서 당과 정책 협약을 떠나서 현재 국민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 혁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을 해소를 위해서라도 핀테크를 앞세운 기술을 갖고 있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드러난 명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은행권도 80% 이상이 비대면 채널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 전문은행화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 은행의 다른 시스템을 가진 은행이 아니고 기존 은행과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말만 바꾼 인터넷 전문은행이 사실상의 허가를 자본 규제를 풀고 또 심지어는 산업자본이 들어와도 된다라고 지금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이제 서서히 이해하시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되는 이러한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된다면 은행법 제정을 통해서 은산분리 규제 이 얘기는 건전성 강화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 원칙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대선언이 될 거고요. 정부가 말하는 규제 혁신, 각종 규제를 완화를 통한 정부의 경제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당과 맺은 정책 협약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최선 의원님을 비롯한 또 참여 연대와 함께 앞으로 오늘이 끝이 아니고 오늘 아마 정부 또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가 통과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기자회견 마치면서 한 가지 공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안 논의 중단을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2시부터 소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위에 제가 참관을 할 예정입니다. 참관을 해서 논의 과정을 꼼꼼히 좀 모니터를 하고 또 추가로 입장 발표가 필요하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공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지적할 부분은 자당의 민주당에서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리하게 법안 소위 절차만 거치고 본회의에서 통과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도 몇 시간 남았습니다. 원산분리 완화에 대한 법안을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